친절한 경제씨. 네, 수요일의 고정 코너입니다. 친절한 경제씨. 오늘 이 순서를 빛내주실 분입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잘 지내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 아까 5시 브리핑으로 뉴스를 이렇게 해설해드리는 코너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네. 공약 파기 논란이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굉장히 그 심각합니다. 사병들 뭐 네. 월급 200만 원 뭐 그것도 지금 사실상 백지화됐고요. 백지화는 아니고 2025년까지 병장 기준으로 200만 원을 맞추겠다는 게 뭐 아무튼간 엄청 후퇴했는데 네네. 그걸 사실상 공약파기다. 네. 공약 파기다라는 논란이 일고 있고요. 왜냐하면 사병들 특히 20대 남성들 사이에서는 그 공약이 많은 영향을 끼쳤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 부모님들에게도 그렇고요. 네네. 근데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관련 공약입니다. 네. 다들 아마 우리 애청자들 기억하실 겁니다. 윤석열 후보 당선인 후보 시절에 정부에서 12월에 100만 원, 그다음에 2, 3월에 방역지원 300만 원에서 총 400만 원이 지급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문재인 정부에서 신랄하게 네. 비판하면서 큰 돈도 아닌 돈 주면서 푼돈 같은 돈 주면서 선거운동한다, 매표를 한다 그러면서 그거 받아서 잘 쓰시고요. 네. 그다음에 저희들은 그러면 뭐 1,000만 원을 드립니다. 600만 원, 1,000만 원 두 가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에 윤석열 후보가 말씀하셨던 50조는 정확히 우리 자영업자들 550만 명으로 치면 1,000만 원 정도가 되는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1,000만 원이 나온다고 다들 이해를 한 겁니다.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요. 기대도 있었습니다, 상당히. 근데 중간에 정부에서 400만 원을 줬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 600만 원을 나머지를 맞춰서 주겠다고 중간에 내용이 일부 후퇴합니다. 처음에는 1,000만 원인 줄 알았는데 600만 원. 그래서 그럼 600만 원은 다 주나 보구나. 550만에서 500만 자영업자 사이에 이렇게 이제 공약이 알려져 있고 선거가 끝났는데 최근에 안철수 위원장이 발표한 거 보니까 50조가 아니라 22조 정도 피해를 추산했다. 그러면서 그 22조 정도를 주는데 그러면 그걸 500만 명으로 나누면 4,400만 원쯤이거든요. 아니 440만 원쯤이거든요. 근데 그거라도 주나 보다 했는데 그것도 피해 규모를 추산해서 차등 지급하고 그렇다는 건 피해 규모가 정확하게 산정 안 되는 자영업자들은 빠질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인원도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요. 일괄 600만 원 주겠다는 걸 차등으로 하고 액수도 줄어들고 거기다가 피해 규모를 산정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550만에서 500만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그 피해 규모 입증이 어려운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동안에도 맞습니다. 계속 최근에 창업한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인원이 축소될 것이고요. 두 번째 금액이 축소된 겁니다. 600만 원에서 평균 400만 원 안팎으로. 근데 그것도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400만 원마저도요. 아니 게다가 또 속상한 게 소고기 얘기를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이 하셔가지고 그건 정말 너무 우리 국민 여러분의 수준이나 상황을 심각하게 모욕하고 모독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은 소고기 먹으면 안 된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것도 우스운 지적인데 현실도 잘 모르시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하나 더 심각하게 빠진 게 갑자기 안철수 위원장이 소급 적용은 안 되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윤석열 공약은 뭐였냐면 후보 공약은 소급해서 주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방역지원금 말고 법에 의한 손실보상 제도를 보면 2021년 작년 7, 8, 9 피해분부터 손실보상을 했거든요. 금액이 작은 논란이 있었는데 금액이 작은 것뿐만 아니라 7, 8, 9부터 피해 보상을 했다는 것은 실제 코로나 피해는 2020년, 2021년 상반기에도 엄청났잖아요. 심각했잖아요. 그 소급 적용이 안 됐다는 건데 윤석열 후보 공약에는 소급 적용이 들어있었습니다. 근데 소급 적용도 안 하겠다 이번에 슬쩍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요.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이른바 1호 공약 아닙니까? 가장 유명한 공약이었죠. 왜냐하면 공약이 많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그래도 가장 유명하고 가장 화끈한 공약이었죠. 왜냐하면 당시 문재인 정부가 영업시간 제한도 이렇게 미적미적거리고 영업시간 제한 완화도 그다음에 금액도 예를 들면 이재명 후보라 민주당은 뭐 전국민 재난지원금 포함하여 소상공인들에게는 제대로 지원해야 된다고 촉구를 했는데 12월 달에 겨우 100만 원 그다음에 기재부가 너무 소극적이었는데 그나마 추경이 통과돼서 방역지원금으로 300만 원이 추가된 거거든요. 그리고 회사 택시사님이나 전세버스 관광버스 기사님들 빠졌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150만 원 특별 지원금. 그때 그 300만 원도 예. 아마 제 기억으로는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아주 강하게 이야기해서 뭐 된 겁니다. 기획재정부는 어느 나라 공무원들이냐 뭐 이런 약간 싸움처럼 했는데 맞습니다. 그리고 받은 다음에도 어떤 분들은 사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너무 크니까요. 이거 가지고 뭐 하냐. 이게 임대료도 안 되고 뭐 이런 불만 소리도 좀 있었어요. 아니, 당장 우리 가톨 평화봉성 주변에 건물 임차인들만 만나봐도요. 월세가 300이 수두로 갑니다. 여기는 명동입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명동은 훨씬 세죠. 그러니까 1,000만 원 안팎까지 월세가 있잖아요. 그렇죠. 주요 상권은. 근데 400만 원 받아가지고 임대료도 안 됐다는 불만이 있어요. 그러던 찰나에 윤석열 후보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그다음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무슨 소리야 100조도 가능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말 대잔치였군요. 50조, 100조가 굉장히 인상적인.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당시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너무 환영한다. 공을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위원장이 드릴 테니 그거 빨리 그러면 이번 추경에 합의합시다라는 이야기까지 했었습니다. 근데 결국 그걸 집권하겠다 해서 또 논란이 됐었는데 집권한 다음에 지금 공약이 엄청나게 파기된 거죠. 세 가지 면에서 인원 축소 금액이 600만 원이 아니라 평균 400만 원 안팎인데 그것마저도 더 줄어들 수도 있다. 그다음에 소급 적용하지 않겠다. 손실보상 지원을. 거기에 안철수 후보 갑자기 설명을 하면서 두 가지 약간의 망언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안철수 위원장이. 그 400만 원 받은 거 한 푼도 도움 안 된 사람이 있고 그래서 어떤 사람 하나도 도움이 안 됐고 어떤 사람은 많이 받아가지고 소고기를 사 먹었다. 그러니까. 그래서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동안 어쨌든 문재인 정부의 지원이 미약했지만 어떻게 하나도 도움이 안 됐겠습니까? 400만 원도 받고 세망 자금도 받고 막 그러다 보면. 안철수 위원장은 사실 돈이 엄청나게 많으신 분이어서 그분 입장에서는 그게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소고기 얘기하시면 안 되는데.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것도 맞지 않고 도움은 됐지만 미미했다, 미약했다가 정확한 표현이겠죠. 두 번째, 많이 주면 600만 원 받으면 소고기 사 먹으니까 안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두 가지가 틀렸습니다. 일단 우리 방송 들으시는 임차 사장님분들께 다 공감하실 텐데 소상공인들 600만 원 온다 그래서 소고기를 사 먹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밀린 임대료, 그다음에 인건비, 그다음에 재료비, 요즘 물가 상승도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은행 대출이자도 지금 다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거 하면 한두 달이면 다 없어져 버리는 건 한 달도 아마 안 돼서 다 없어질 돈인데. 아니 그리고 소고기 먹으면 안 되냐는 거예요. 맞습니다. 거기다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게 그래서 그분이 600만 원을 받았는데 만약에 이것저것 다 좀 밀린 돈 내보고 한 590만 원 정도를 쓰고 10만 원이 나갔다 쳐요. 그동안 사실 해고할 수도 있었지만 해고하지 않고 직원들하고 버틴 분들이 있어요. 제가 실제로 여기저기 활동하면 상인들이 가슴 아픈 사연을 주시는데 이런 사연이 있어요. 저는 절대로 해고는 안 된다는 입장으로 우리 가족 같은 분이니까 버텼는데 점심을 같이 먹는 사업장이래요. 그 소상공인들 보면 점심 같이 먹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동안은 소고기 반찬 여러 번 내놨는데 코로나 전에는 지난 2년간은 고기 반찬 한 번도 못 내놔서 너무 마음 아팠는데 지원금 나오면 우리 직원들한테 고기 반찬이라도 쏘고 싶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그 소고기 10만 원도 비싸니까 아마 미국산 소고기 같은 저렴한 소고기를 사 드실 텐데 그게 그렇게 문제입니까? 라고 소상공인들이 너무 지금 마음이 상했어요. 댓글들이 장난 아닌데 보면 소고기 안 사 먹을 테니까 제발 공약에 해달라. 소고기 먹어서 죽을 죄를 졌습니다. 다시는 안 먹을 테니 공약에 해달라. 소고기 먹는 게 죄입니까? 네. 아이고. 그 이번에 내각 후보자들 윤석열 후보 내각 후보자들 보면 법인카드로 뭐 호화 만찬 엄청 했잖아요. 원희룡 후보자만 해도 뭐 1억 1천만 원 정도를 호화 식당에서 먹은 거로 나오던데. 그렇죠. 제주도는 도세도 약한 곳인데 맞습니다. 많이 쓰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랑 비교해서 당신들은 맨날 호화 만찬하면서 호화 오찬하면서 우리 소상공인들이 그럴 리도 없겠지만 혹시라도 여력이 돼갖고 한번 소고기 먹는 것이 그렇게 문제라는 거냐라는 굉장히 마음의 상처가 아주 큰 상황인데 저는 지금이라도 이제 5월 10일 날 집권하시면 이 소상공인 공약은 파기하면 안 됩니다. 지난 2년 반 소상공인분들의 절대적인 희생으로 저희가 코로나 방역에 그나마 이렇게 모범적인 대응을 할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반드시 대통령 당선자께서 직접 공약 파기 논란을 사과하고 바로 잡아주실 것을 호소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아이템으로 가야 되는데 어떤 청취자분이 오늘 점심에 소고기 먹었는데 제가 다 죄 지은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국민을 왜 죄인으로 만드는지 모르겠고요. 자, 지금 또 중요한 게 110대 국정과제를 보면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고 임대차 3법은 일단 유지로 가닥을 잡는 것 같은데요. 예. 일단 뭐 부동산 분야에서
그 생애 첫 주택 구입자들 LTV 네. 사실 LTV 나오면 생애 첫 주택 구입자들 입장에서 LTV가 너무 낮으면 대출이 어렵기 때문에 네. 집 마련이 어렵다는 지역에서 80%까지 상향한다고 합니다. 네. 뭐 그런 부분은 일부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분양가 상한제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합리적인 규제이거든요. 그럼 분양가를 너무 뻥튀기 해가지고 그게 집값 상승의 원인도 되고 서민 중산층 입장에서는 일종의 폭리를 당한 건데. 그렇죠. 아파트 많이 예. 지어봤던 정주영 현대건설 회장이 아파트 반값에 분양할 수 있겠다라고 공약한 적도 그 있었죠. 이야기가 왜 나왔냐면 네. 건설회사 임원들한테 물어보면 실제 평당 건설가를 자기들은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 판매가는 것보다 훨씬 뻥튀기 됐던 거 아니까 네. 반값 아파트 이야기도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분양가 상한제 3년은 폐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근데 이런 부분은 다 입법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충분히 저 의원들이 국민들과 함께 소통해서 서민 신중히 경제와 관련 예. 있는 또 특히 임대차 가장 3법. 중요한 게 임대차 3법인데 일단 유지하기로 한 건 저희는 환영하고 있습니다. 네. 마치 임대차 3법이 엄청난 악법인 것처럼 지금 몰아가는데요. 최저임금 인상이나 임대차 3법 특히 그중에서 그동안 세입자들 2년밖에 못 살다가 4년 동안 살 수 있게 된 것은 코로나 시기에 이분들이 대부분 80% 정도가 계약갱신을 선택했거든요. 네. 본인 이사 가야 될 상황이 아니면. 다른 건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을 준 거잖아요. 비록 새 전세 물건이 그만큼 덜 나오게 돼가지고 내가 들어가고 싶은 집에 전세 물건이 줄어들었다고 느끼는 분들이 불만이 있었어요. 네. 왜냐하면 계약갱신 청구해버리면 나 저 집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지적은 일부 일리가 있지만 그러나 주거 안정이라는 측면에서는 크게 기여한 거죠. 크게 기여했습니다. 네. 이건 실제로 우리 카톨릭 사제분들이라든지 신도분들이 착한 건물주 캠페인을 오래전부터 했었어요. 네. 나는 세입자가 최소 10년은 살게 해주겠다는 캠페인이에요. 왜냐하면 그래도 10년은 살아야 초등학교 6년, 중학교, 고등학교 6년, 대학교 뭐 다 졸업하고 뭐 군대 갔다 오면 6년이니까 학제가 안정이 되잖아요. 그래야 서민들도 그 지역에서 애착을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고. 상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맞습니다. 안정되게 장사할 수 있고 사무실 웃꾸려갈 수 있으면 뭔가를 그려볼 수 있죠. 맞습니다. 네. 상가는 그래서 지금 10년을 보장해 주잖아요. 임대차를. 근데 주거는 89년도 2년 늘어난 다음에 30년 넘도록 한 번도 안 늘어나고 늘어난 건데 일부 부작용과 혼선이 있었다는 유만으로 이걸 만약 산행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유지하기로 한 건 잘한 것인데 그 온희룡 후보자께서 뭐 거의 폐지 수준의 개혁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폐지 수준의 개혁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적으로 합의를 해서요. 학제에 맞춰서 4년보다는 6년 정도를 한 곳에 살 수 있게 네. 우리 사회가 결단해야 될 문제입니다. 독일은 세입자들이 평균 얼마나 사느냐? 13년을 사는 거로 조사됐습니다. 13년, 14년. 근데 우리 국민들은 이제 4년 살면 또 이사 다녀야 되는 거거든요. 네. 안진걸 소장님하고 말씀을 나누다 보면 시간이 가가지고 마칠 시간이 됐는데 우리 안진걸 민생경제연구 소장님은 예.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마구잡이로 비판하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임대차 예. 3법을 유지하겠다면 환영하고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저는 평가하고 정말 고마웠어요. 그 말 네. 오딘 고마운데 또 아닌 그것을 거는 비판하고 계약시키지 말고 네. 오히려 사회적 논의를 한번 해보자. 네. 세입자가 주거 안정이 되면요. 좋습니다. 세입자들의 지위 상승에 도움이 되고 이래야 그다음에 되죠. 내수 네.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게 됩니다. 네, 이게 굉장히 알겠습니다. 중요한 정책이라고 감사합니다. 호소를 드려봅니다. 네, 한 소장님 감사합니다. 예.